여러분 안녕하세요. 중학 단기 특강 영어 레벨 1 독해 240제입니다. 오늘은요 8강입니다. 141번부터 160번까지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저는 이정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본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출석 체크할 때 쓰셨던 6개의 단어들 기억나시나요? 보여드리지 않은 상태에서도 몇 개라도 기억이 나시면 참 좋을 텐데, 자, 기억이 나시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plastic bag, bother, polite, nervous, argue, provide, 이렇게 6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plastic bag이라는 건 비닐봉지라는 뜻이었었고요. bother, brother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동사로 쓰여서 방해하다, 괴롭히다였고요. polite는 형용사로 예의 바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nervous는 떨리는, 초조한, 긴장되는 그런 의미의 형용사였었고요. argue라는 것은 논쟁하다, 말다툼하다라는 동사였었네요. 마지막 provide는요, provide A with B의 형태로 많이 쓰인다고 했었는데, 지난 지문에서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 그냥 provide만 나왔었습니다. 제공하다라는 동사로 쓰였네요. provide. 6개의 단어들 입으로 읽으시면서 여러분들 몸에 익숙해지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는 독해를 즐기러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인조이 리딩 1에서는요, 선생님이 독해 지문 2개를 준비했는데요.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시면요, 147번과 148번 문제가 함께 있는 독해 지문 하나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149번 문제가 있는 독해 지문입니다. 자, 독해 지문 풀러가기 전에 텔레파시 게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는 단어들을 딱 잡으셔서 그런 단어들을 챙기신 다음에 독해 지문 속에서도 찾아보시는 겁니다. 첫 번째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 sensitive하고 sudden이라는 형용사 2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sensitive는 민감한, 예민한 이런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다 이럴 때도 쓰이는 sensitive 형용사 기억해 두시고요. sudden, 갑작스러운 이라는 형용사입니다. 갑작스러운이요. 느낌이 오시는 단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것은요, sensitive입니다.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감한 그런 의미의 형용사 챙겨두시고요. 두 번째 단어들 만나보겠습니다. protect와 rush라는 동사가 등장했네요. protect는요, 막아주다, 예방하다 그런 의미의 동사고요. protect, 보호하다는 의미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protect, 보호하다 이런 의미로 챙겨두시고요. rush는요, 한번 나왔던 동사입니다. rush, 어디로 돌진하다라는 의미의 동사였었죠. 자, 느낌이 오시는 거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3, 2, 1. 선생님이 선택한 거는요, 보호하다라는 의미의 동사 protect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맞추셨다면 나머지 하나만 더 맞추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어 들어보겠습니다. phone과 family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해 지문 살피실 때 이거 중요한 단어들인데요. phone,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겁니다. 전화기고요. family, 가족이죠. 아주 쉬운 단어들입니다. 느낌 잘 잡으시라고 선생님 어떤 거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겁니다. 3, 2, 1. family를 선택했습니다. 그 두 단어를 주고 선생님이 가급적이면 가족을 선택했겠죠. 자, 이런 단어들 잘 챙겨두신 다음에 독해 지문 풀러 가보도록 하죠. 지금 보신 단어들이 앞으로 보실 독해 지문 속에서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화면 속에서 보이실 때 선생님보다 먼저 저 단어 저기 있네 이렇게 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될 것 같네요. 자, 문제 보겠습니다. 147번 문제부터 살펴보시면요,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위글이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빈칸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어떠한 문장이 들어가면 좋을지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야만 풀 수 있습니다. 빈칸을 완성하는 유형은 이렇게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으로 분류되고 있긴 하지만 빈칸 완성 유형이라고 또 따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이런 빈칸 완성 유형은 수능에서도 많이 등장하고요. 그것도 어렵게 등장합니다. 논리적인 관계도 파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세부 내용을 모두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죠. 문장 한 문장씩 해석할 때 그 문장들 의미도 파악하시고요. 문장들 간의 관계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48번은요, 어구의 의미를 추측하는 겁니다. 밑줄 친 these types of behavior of bulls가 의미하는 것을 위글에서 찾아 우리말로 쓰시오라는 건데요. These types of behavior of bulls. bulls는 여기서 황소라는 의미로 쓰인 거고요. 이러한 유형의 황소의 행동,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문장 하나씩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How can bullfighters stand still in front of wild bulls?
bullfighter라는 것은요 투사입니다. 여러분들 투 경기 보셨나요? 스페인에서 아주 유명한 경기인데요. 경기장에요. 소가 아주 성난 소가 막 뛰어다니고요. 투사들이 빨간 망토를 들고 그 요리조리 피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창을 꽂아서 이제 이기는 그런 경기인데 좀 잔인하긴 합니다만 스페인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그 스포츠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투사라는 것이고요. bullfighter라고 합니다. bull이 황소고요. fighter가 싸우는 사람이죠. 황소와 싸우는 사람. 그래서 투사 이렇게 부릅니다. 투사가요. stand still, 좀 어려운 단어 등장했습니다. still이라는 건 여전히 아직도라는 의미로는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이게 형용사로 쓰여서요. 정지한, 움직이지 않는 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투사가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도요. in front of wild bulls, 황소 앞에서. 어떻게 황소 앞에서 투사가 움직이지 않고 정지한 채 서 있을 수 있을까요? Are they afraid of bulls? 그들이 황소가 두렵지 않을까요? Be afraid of 하면 무엇을 두려워하다죠. 그들이 황소가 두렵지 않을까요? 이들도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They do that. 그들은 그것을 합니다. 왜냐하면 they know about bulls.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황소에 대해서요. 황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그것을 한다는 것은 황소 앞에서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황소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요. 상대를 알면 적을 알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황소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ctually 실제로요. The color red doesn't make bulls crazy. 빨간색은요.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황소를 성나게 하지 않는다. 미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미친다는 의미보다 성나게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황소를 성나게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구사들이 빨간 망토를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황소들을 막 자기 쪽으로 불러들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빨간색은 황소를 성나게 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In fact, 사실이요. Like most mammals, mammal이라는 단어 나왔습니다. 포유동물 지난번에 한번 등장했는데요. 대부분의 포유동물처럼요. 황소들은 are red, green, color blind라고 나왔습니다. red, green이지요. 빨간색, 녹색, 맹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적, 녹, 색, 맹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연결해서 정녹색맹이라고 부르는 거죠. 즉 빨간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포유동물과 마찬가지로 황소들도 이렇게 빨간색과 녹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맹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볼까요? To their eyes, 그들의 눈에는 하고 문장이 들어가야 됩니다. 정록생맹인 황소들에게 그들 눈에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혹시 생맹인 친구들이 있다면 그것은 병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정록생맹 혹은 녹색이나 적색 생맹인 친구들은 그런 색깔이 구별되지 않고요. 이게 회색으로 보인답니다. 그렇다면 정록생맹인 그 황소들 눈에게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따가 찾아보기로 하고요. Instead, 그 대신이요. Bulls are very sensitive to quick, sudden movement because it is often a sign of danger. 그 대신 황소들은요. 매우 sensitive하답니다. 아주 민감합니다. 예민하다는 거죠. 어디에요? To quick, sudden movement.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아주 민감하다고 합니다. quick 빠른이고요. sudden 나왔죠. 갑작스러운입니다.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종종 위험의 신호이기 때문이죠. 빨간색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어서 볼까요? They want to protect themselves from danger. 그들은 원합니다. 무엇을요? protect 나왔네요. 그들 스스로를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from danger, 위험으로부터요. So, 그래서 they rush the moving object. object라는 것은 물체라는 것이죠. 따라서 움직이는 물체로 rush, 돌진하는 겁니다. 그들이 위험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움직이는 물체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돌진하는 것이죠. 빨간색 때문이 아니고요. 맞아볼까요?
They charge the red cape because it is moving, not because it is red. 설명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charge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요. charge는 이거는 요금을 부과하다 그런 의미로는 알고 계실 수 있는데요. 이때 charge는요 이거랑 같은 의미입니다. rush 돌진하다. 굉장히 생소하죠? charge, rush 돌진하다는 의미로 쓰인 동사라는 거. 그들은요 돌진합니다. 빨간색 케이프는 이거는 망토고요. 투사들이 쓰는 빨간색 망토 이거인 겁니다. 그 망토고요. 빨간색 망토를 향해 돌진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그 망토가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 망토가 빨간색이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Bullfighters, 투사들은 이용합니다. 무엇을요? 이러한 유형의 황소의 행동을 이용한다는 거죠. 이러한 황소의 두 가지 행동 패턴이 뭔가요? 하나는 정록생명이라는 거. 그리고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 이 부분이겠죠? 관련된 문제 풀겠습니다. 위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들의 눈에는요. Red is a sign of danger. 빨간색이 위험의 신호인가요? 이거 빨간색 구별하지 못합니다. Red is the most exciting color. 빨간색은 가장 흥분을 시키는 성나게 하는 색깔이다. 빨간색 구분 못한다니까요. Crazy bulls are the most dangerous. 미친 황소 또는 성난 황소가 가장 위험하다. 관련 없습니다. 4번 보실까요? A bullfighter's red cape is a gray cape. 투사의 빨간 망토는 회색 망토입니다. 정록생명이라고 얘기해놓고 나서요. 황소들의 눈에는 투사의 빨간 망토가 회색 망토이다. 아주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있죠. 따라서 4번이 들어갈 겁니다. 5번 보시면요. Bullfighters are protecting them from danger. 그들의 눈에는 투사들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험으로부터요. 적절하지 않겠죠? 5번 정답이 아닙니다. 자, 148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 친 these types of behavior of bulls가 의미하는 것을 위글에서 찾아 우리말로 쓰시오. 아까 두 가지 언급을 드렸습니다. 정리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황소는 정록생명이라서 빨간색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황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는 물체를 향해 돌진한다는 점. 빠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랬죠. 이런 두 가지 점을 활용해서 투사들이 투 경기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빨간색이 뭔가 황소를 화나게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 황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투사들이 겁먹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다.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제는요. 두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149번 문제입니다.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글쓴이의 주장. 그 글쓴이가요. 이런 글을 쓸 때 무언가를 주장하고 싶어서 글을 쓴 유형이고요. 그 주장을 찾아내는 겁니다.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한 문장씩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These days, 요즘이요. Teens spend a lot of time with their phones. 10대들은요. spend 사용합니다. 무엇을요? 많은 시간을 with their phones. 그들의 휴대폰과 전화기와 함께 보낸다고 합니다. 요즘 들어서 10대들은 아주 전화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물론 전화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상당수의 10대들에게 전화기가 아주 중요한 물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전화기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거죠. They automatically start their morning with their phones. automatically는 자동적으로라는 겁니다. 10대들은요. 자동적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아침을 무엇과 함께요? 그들의 전화기와 함께 시작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전화기부터 찾는 거죠. 보통은요. 그 베개 옆에다가 놓고 잡니다. 아니면 손에 쥐고 자든가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전화기 확인하는 거죠. Right after they wake up. after는 뭐뭐 한 후인데 right after가 되면 직후가 됩니다. They wake up. 그들이 깨어난 직후에 그들은 check 확인합니다. 그들의 전화기를 먼저 확인한다는 거죠. While eating, they keep checking for text messages or doing something else with them. while은 여기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의미의 단어로 쓰인 것이고요. 식사를 하는 동안 그들은 keep checking입니다. keep 다음에 ing가 쓰이면 계속해서 무엇을 하다라는 의미였죠.
그들은 계속해서 확인합니다. 무엇을요? text messages, 문자를 확인한다고 하죠. 또는요, or doing something else with them, 전화기를 가지고 그 밖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한다는 겁니다. keep checking, keep doing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문자를 확인하거나 그 밖에 다른 무언가를 식사를 할 때조차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다음 볼까요? They don't talk with their family. 그들은요,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이런 것들을 하느라고 가족들과 얘기를 안 하고요. 뭐 다른 때도 마찬가지겠죠. Even when they watch TV with their family, 심지어 뭐뭐 할 때조차요. 어떨 때조차요? 그들이 가족들과 함께 TV를 볼 때조차도 They are busy with their phones. 그들은 바쁩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전화기를 사용하느라고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It looks like, 그것은요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입니다. Looks like 뭐뭐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They are living with their phones. 그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구랑요? 전화기랑요. Not with their family. 그들의 가족과 함께가 아니라 전화기와 함께 산다는 거죠. 자, 단어 퀴즈 할 때요. 게임할 때 폰과 패밀리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패밀리를 선택했죠. 여러분들은 전화기인가요? 가족인가요? Teens, 10대들이요. Stay away from your phones and be with your family. Stay는 머무르다는 거죠. 그런데요. 뭐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머무르는 겁니다. 즉 어디로부터 떨어지라는 겁니다. 당신의 전화기에서 떨어지세요. 멀어지세요. 그리고는요. 당신의 가족과 함께 있으세요. 가족들은요. 당신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휴대폰과 같은 요즘은 스마트폰이 대세죠. 엄청나게 인간을 편리해지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재앙들도 닥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거에 중독이 돼서 선생님도 정말 자주자주 휴대폰을 없으면 뭔가 허전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허전하게 느끼는 순간 이게 중독이라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전화기가 좀 멀어져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라는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주장 찾아볼까요?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Mobile phones are a must-have item, must have today라고 나왔습니다. Must have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되어 있죠. 한 단어가 됐습니다. 꼭 가져야만 하는 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전화기는요, 휴대전화는요, 꼭 가져야만 하는 물품입니다. 오늘날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가족과 함께 보다는 겁니다. Teens are wasting money on their phones. 그들의 휴대폰에 돈을 낭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관련 없습니다. Mobile phones are too expensive these days. 요즘 휴대전화가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아니죠? Parents should take good care of their children. Take care of는 돌보다는 건데 care 앞에 굿이 들어가면 잘 돌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부모들은요. 그들의 아이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전혀 관련 없습니다. Teens need to spend more time with their family. 10대들은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의 가족과 함께요. 정답 5번이 되겠죠. 10대들에게 휴대폰에서 멀어져서 가족과 함께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는 필자의 주장이 담겨져 있다는 거 잘 정리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Enjoy Reading 1이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Enjoy Reading 2로 가겠습니다. Everybody get up. Enjoy Reading 2에서는요. 독해집은 3개를 준비했는데요. 관련된 문제를 확인하시면요. 157번, 158번, 그리고 159번, 160번이 함께 있는 그런 독해지문입니다. 자, 독해지문 풀러 가시기 전에요. 내 것인 듯, 내 것이 아닌 듯한 단어를 내 것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단어를 준비했는데요. 이번엔 좀 어렵습니다. 철자들이 막 뒤섞여서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냥 제 순서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철자가 막 뒤섞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선생님이 힌트도 살짝 드릴 테니까요. 그게 어떤 단어인지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야에서 사라지지도 않는데요. 자, 이건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철자가 뒤죽박죽 막 섞여 있습니다. 동사고요.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과연 어떤 단어일까요? 조언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 3, 2, 1. 자, 바로 이 단어였습니다. advise라고 나와있죠. advice, C가 되어 있으면 조언이라는
명사지만 이렇게 advise가 되면요 조언하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철자 한번 잘 보시고요.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요? 선생님이 봐도 아는 단어인데도 좀 어려워 보입니다. 자, 누군가가 무엇을 하는 것을 막다라는 의미의 동사고요. pre로 시작합니다. pre 어떤 단어일까요? 3, 2, 1. 자, prevent라는 단어였고요. 동사로 누구누구가 무엇 하는 것을 막다라는 뜻입니다. 예방하다는 의미로 쓰이는데요. pre로 시작한다고 했었죠. prevent 누구누구가 무엇 하는 것을 막다 의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따라갑니다. 자, 이건 무슨 단어일까요? 역시 동사인데요. 이건 얼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냉장고 혹시 아시나요? refrigerator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조금 사용된 단어입니다. 자, 어떤 단어일까요? free, 꼼짝마 이럴 때도 쓰이기도 합니다. 꼼짝 말라고 해볼까요? 3, 2, 1. freeze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볼 때 꼼짝마 할 때 freeze 이렇게 외치긴 하거든요. 이때 동사로 얼리다입니다. 꼼짝마 연결이 되시겠죠? 얼리다, freeze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가 등장했습니다. 막 어려웠을 텐데 선생님이 힌트를 조금 보시다 보면 그래도 도움을 조금 더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화면에도 freeze, 얼리다라는 동사가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서 단어의 의미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풀러 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157번 문제네요. 요지를 파악하는 유형이고요.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겁니다. 다음 글의 빈칸 완성 유형이죠. 근데 빈칸에 요지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 글의 핵심 내용, 그것들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Harry Truman said, Harry Truman이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Not every reader is a leader, but every leader must be a reader. 발음이 어렵습니다. Reader, leader. R과 L 발음의 차이죠. 이거 마치 텅 트위스트 하는 것 같습니다. Not every reader is a leader, but every leader must be a reader.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는 아닙니다만 모든 지도자는 독서가임에 틀림없습니다. must가 뭐뭐 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보통 must 뒤에 이렇게 비동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는 의미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모든 독서가가 지도자는 아닙니다만 모든 지도자는 독서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이 모두 다 지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라면 분명히 독서가라는 거죠. 이 말의 의미는요. His saying clearly shows. 그의 말은 clearly 분명히 보여줍니다. 무엇을요? The importance of reading. 독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하네요. 지도자라면 분명히 책을 읽는 사람이면 틀림없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이 사람은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독서의 중요성입니다. When your children ask you how to succeed in life as a leader, what will you advise them? Advise, 조언하다, 충고하다 그런 의미였죠. 당신의 아이들이 당신에게 물어볼 때요. 무엇을요? How to succeed, 성공하는 방법을요. How to 동사 원형하면 뭐뭐 하는 방법이죠. 성공하는 방법을 묻습니다. 인생에서. 그것도요. As a leader, 지도자로서 인생에서 성공하는 방법을 묻는다면 What will you advise them?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또는 무엇을 조언하겠습니까? Follow Truman's guideline. 트루먼의 지침을 따르세요. 트루먼의 지침이 뭐였죠? 독서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Just say to them, 아이들에게 말하세요. 이렇게요. Then, 그러면 you will find direction. 너는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무슨 방향이요? 인생에서 성공하는 그런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뭐라고 말하면요? 이 글은 전체적으로 무슨 글이었죠? 독서의 중요성에 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인생에서 지도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독서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었죠. 이 글의 요지는 독서의 중요성입니다. 따라서 그거와 관련된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keep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라. 건강과 관련된 거 아니었고요. try to make good friends. 좋은 친구를 사귀어라 아니었습니다. develop your reading habits. 당신의 독서 습관을 기르세요. 정답이네요. learn about different cultures.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세요. 아니고요. change your bad eating habits. 나쁜 식사 습관을 바꾸세요. 아닙니다. 정답 3번으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독서의 중요성. 여러분들 독서의 중요성 제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요. 158번입니다. 역시 요지를 파악하는 건데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요지라는 것은 필자가 무엇에 관해서 그 글을 쓰는 그 무엇에 관해서 필자의 생각이 어떤 식으로 담겨 있는가 요거를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셨던 것처럼 글을 읽고 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습관이 되어 있었다면 이런 것들은 이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When we wash our hands, we can remove 99.8% of the germs on them. 우리가 손을 씻을 때 우리는 remove, 제거할 수 있습니다. remove라는 것은 제거하다라는 동사거든요. 제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요? 99.8% of the germs. germ이라는 것은 세균이고요. 세균의 99.8%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on them, 그것들 위에는요. 손 위가 되겠죠. 손 위에 있는 99%의 세균을 손 씻기만으로도 제거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Doctor says, 의사들은 말합니다. Most illnesses spread by hands. spread는 이거 퍼지다, 번지다라는 의미거든요. 의사들이 말하기를요. 대부분의 질병들은 손에 의해서 번집니다. 손으로 인해서 확산된다는 거죠. Make a regular habit of washing your hands. Make a regular habit입니다. regular은 규칙적인, 정기적인이죠. 아주 규칙적인 습관을 만드세요. 무슨 습관이요? 당신의 손을 쓰는 아주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세요. 그럼 이 글은 전체적으로 손 씻기와 관련된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That way, 그러한 방식으로 you can prevent about 70% of illnesses. 당신은 prevent, 막을 수 있습니다.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을요? 대략 질병의 70%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 씻기만으로 손에 있는 세균의 99.8%를 제거할 수 있고요. 질병의 대략 70%를 예방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엄청 중요한 겁니다. Do you want to stay healthy? 당신은 건강함을 유지하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뭔 내용이 연결될까요? Then 그렇다면요. Remember this sample rule. 기억하세요. 이 간단한 규칙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콜론이 이렇게 등장해 있죠. 즉, 그 간단한 규칙이 무엇인지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Wash your hands for more than 30 seconds before eating and cooking. 너무 깁니다. 좀 끊어서 가죠. 당신의 손을 씻으세요. For more than 30 seconds. 30초 이상 시간의 동안 30초 이상 손을 씻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before eating and cooking. 식사 그리고 요리하기 전에 씻는 거고요. After using the bathroom. 화장실을 사용한 후에. After blowing your nose. 당신의 코를 푼 후에. 또는 coughing. 재채기를 한 후에. 그리고 after playing outside. 바깥에서 놀고 난 후에 손을 30초 이상 씻으라는 겁니다. If you follow this rule, 이 규칙을 당신이 따른다면, 규칙 앞에서 설명했죠? You won't get sick. 당신은 아프게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글을 읽었습니다. 도대체 나 뭐 읽었지? 이런 느낌이 드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손을 잘 씻어랍니다. 언제 씻으라는 건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실 겁니다. 요지를 한번 파악해 볼까요?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Germs spread easily by hands. 세균들은 손에 의해서 쉽게 확산된다, 번진다. 그게 핵심이 아니었죠. Soap is good for cleaning dirty hands. 비누는요, 좋습니다. 뭐예요? 더러운 손을 씻는 데 좋다는 거 비누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You should listen to doctor carefully. 당신은요, 들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Your bad eating habits can make you sick. 당신의 안 좋은 식사 습관이 당신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습관과 관련된 얘기 아니었습니다. You can prevent illnesses by washing your hands. 당신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질병들을 뭐 함으로써요? 당신의 손을 씻음으로써요. 손을 씻어서 세균도 없애고 질병도 예방하라는 거죠. 그런데 손을 씻을 때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규칙들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정답 5번으로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네요.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마지막 독해 지문 풀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9번과 160번 문제가 있는 지문인데요. 문제부터 확인하면요. 159번은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위글을 읽고 밑줄 친 은펜바 이펙트라고 합니다. 은펜바 이펙트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은펜바 이펙트가 등장을 할 것이고요. 그 효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을 고르는 거네요. 160번은 줄거리를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입니다. 전체 내용, 줄거리를 파악해야만 딱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동안 해오셨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one freezes first in the freezer? Cold water or hot water?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요? 먼저 freezes, 얼까요? In the freezer. freeze에 R이 붙었습니다. 이건 냉동고라는 뜻인데요. 냉장고에 얼리는 기능이 있는 냉동고를 말합니다. 냉동고에서 어느 것이 먼저 얼까요? 차가운 물이요? 혹은요? 따뜻한 물이요? 뜨거운 물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뭐가 먼저 얼 것 같나요? 차가운 물이 먼저 얼 것 같죠. 그런데 필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느낌상 뜨거운 물이 먼저 얼 것 같은 느낌이 팍 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The answer is hot water. 답은요. 뜨거운 물이 먼저 온다는 겁니다. It may sound ridiculous, but it is true in certain conditions. ridiculous는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인데요. 그것은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하지만 it is true, 사실입니다. In certain conditions, 어떠한 조건들에서는, 어떠한 상황들에서는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네요. This phenomenon is the 은펜바 effect. 이렇게 불립니다. phenomenon은 현상이라는 것이고요. 이러한 현상은 은펜바 효과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설명이 나올 겁니다. 이어서 볼까요? Actually, 실제로요. This interesting idea started in the age of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Aristotle이라고 읽습니다. 이 흥미로운 생각은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age 여기 나이는 아닙니다. 시대에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people didn't pay attention to it at that time. pay attention to는 어디에 관심을 갖다 집중하다라는 의미죠. 그것에 대해서 그러한 현상 또는 이러한 흥미로운 생각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아이디어는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살던 그 시대니까요.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죠. In 1963, 1963년에 은펜바, a Tanzanian high school student, 은펜바는 탄자니안 high school student, 한 고등학생이 observed, 그것을 관찰했습니다. observe는 관찰하다는 거거든요. 이 재미있는 생각 또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While he was making ice cream with hot milk and sugar in his science class.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죠. 그가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동안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무엇을요? 뜨거운 우유와 설탕을 가지고 그것도요. 과학 시간에 뜨거운 우유와 설탕을 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만들다가 그러한 현상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뜨거운 우유입니다. 뜨거운 우유를 갖고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냉동고에서 먼저 오는 그런 현상, 비슷한 현상을 목격하게 된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After he introduced it to modern scientists, 그가 소개했다는 거죠. 그가 소개했던 후에 그것을
현대 과학자들에게 소개한 후에요. They started to study this scientific phenomenon. 그들은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엇을요? 이 과학적 현상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However, 하지만 scientists didn't prove it. 과학자들은 그 현상, 과학적 현상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It is still unclear. 그 현상은 여전히 아직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즉, 그런 현상이 왜 그렇게 발생하는지 그거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도요. 그 처음에 발견한 그 현대 과학자들에게 소개한 그 고등학생의 이름을 따서 은펜바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 효과라는 것은 냉동고 안에서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먼저 온다는 겁니다. 현대 과학자들이 그걸 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하지 못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글은 은펜바 효과에서 다루는 글이고요. 관련된 문제 볼까요? 위글을 읽고 밑줄 치는 은펜바 효과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은 What is it? 은펜바 효과가 뭔가요? 냉동고 안에서 뜨거운 물이 먼저 오는 겁니다. 대답할 수 있고요. Why does it happen? 그것이 왜 발생합니까? 이것을 알아내려고 과학자들이 연구를 시작했지만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거죠. 대답할 수 없는 겁니다. 답 2번이 되겠네요. 3번 보겠습니다. When did the idea start? 그 아이디어, 그 생각이 언제 시작했나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그 시대에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시대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었죠. 대답할 수 있습니다. When did 은펜바 discover it? 언제 은펜바가 그것을 발견했습니까? 1963년도 과학 시간에 발견하게 되었죠. 관찰하게 되었죠. 대답할 수 있네요. Who introduced it to modern scientists? 현대 과학자들에게 그것을 누가 소개했습니까? 은펜바가 소개했습니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160번 문제로 갑니다.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적절한 말을 쓰시오. 은펜바 effect. 그것이 무엇이냐? Blank water freezes faster than blank water in certain conditions. 어떠한 조건들에서 어떤 물보다 더 빨리 얼다고 합니다. 어떤 물이요? 어떤 물이 어떤 물보다 더 빨리 얼었나요?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더 빨리 얼었습니다. 따라서 hot water, cold water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겠죠. 굉장히 독특한 현상입니다. 만약에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 여러분들이 이거 증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위대한 업적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할 수 있는 단어 보여드립니다. 단기 특강 8강 출석 체크 단어인데요. sensitive, protect, family, advise, prevent, freeze 6개의 단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 단어 뜻은 말씀 안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뜻을 잘 기억하시고요. 수강 후기란에 단어와 단어 뜻을 함께 적으셔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내용 중에서도 궁금한 내용이 나요? 아니면 풀지 않은 것 중에서 궁금한 내용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망설이지 마시고 아래 홈페이지 순서로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은요, 여러분들 161번부터 180번까지 풀어보는 9강입니다. 미리 문제 풀고 오시면 도움된다고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